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뭡니까? 정보 시각화 능력 2과목 파트 2에 해당하는 데이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용도 살펴보고 문제도 한 30문제 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 2과목 데이터 해석 및 활용에 이제 마지막 챕터, 마지막 파트가 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 데이터 활용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좀 나오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앞에서도 그랬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구두상으로 약간의 설명은 덧붙이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내용은 어차피 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기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 3에서는요 크게 섹션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데이터 활용의 파트 3은 섹션 01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이제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섹션 02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섹션 3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아무래도 이 과목에서는 여기 데이터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좀 한 그래도 한 6, 7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섹션인 데이터 가공 방법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가공 방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로 데이터 오류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 오류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느낄 때 데이터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셋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집합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그리고 부정확한 또는 불완전한 데이터 값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 오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입력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설정값을 잘못 설정을 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괜찮은데 하드웨어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이나 저장, 전송 과정 등 아주 무한하게 그죠? 데이터의 오류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 아주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유효성 검사와 검증 프로세스가 필수적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것을 정제, 전처리를 하고 하는 이유가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데이터 관리 및 분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오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 무결성, 인티그리티입니다. 그죠? 무결성의 오류. 뭡니까? 무결성은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키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기본 키라든지 이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외래키는 이제 요 두 개가 연결이 되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고유 제약 조건을 등을 이렇게 위반을 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데이터 무결성 오류입니다. 그죠? 더불어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열, 컬럼, 속성, 어트리뷰트에 대한 고유값 조건이 있을 때, 그죠? 고유값 조건이 있는데 동일한 값이 중복으로 입력되면 데이터 무결성 오류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무결성 자체가 기본키 자체가 뭔데요? 기본키 제약 조건이 중복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 테이블에 주문 번호가 중복된다. 주문 번호가 보통 PK의 성질을 지니는데 중복돼 버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누가 주문 이거는 중복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무결성 위반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결성 오류 말고 데이터의 정확성, accuracy입니다. 그죠? accuracy의 오류인데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데이터 값이 우리가 관찰했던 값과 사실과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정확성 오류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혹은 데이터 소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정확성 오류죠. 데이터 값이 사실과 다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확성 오류가.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정확성 오류의 예를 보면, 자, 뭡니까? 이상값입니다. 다른 말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존재하면 되는데, 이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밑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치죠. 데이터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값. 그죠? 그 다음에 오타나 오류에 의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때 실수로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정확성 오류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산 오류, 수학적 또는 통계적 계산이 뭐 예를 들어 공식에 잘못 대입을 했다든지 공식을 잘못 알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든지 그럴 때 수학적 또는 통계적 계산이 잘못 수행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일관성, 컨시스턴시입니다. 그죠? 뭡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의 동일한 데이터가, 그죠?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의 동일한 데이터가 상이한, 틀리게, 틀린 형식 또는 값으로 나타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인트를 넣었는데 문자열, 스트링 값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가 잘못 정렬이 되어 값이 잘못된 범주나 레이블에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정렬이 돼 가지고 값이 잘못된 범주로 분류가 되거나 레이블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관성 오류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동일한 고객의 주소가 동일한 고객입니다. 고객의 주소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다르게 나타나거나, 그죠? 그럼 이런 거는 골치 아프다, 그죠? 그리고 날짜 형식이
다른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날짜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그죠? 뭡니까? 데이터 일관성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의 유형 중에서 네 번째, 데이터 완전성, 컴플리트니스죠. 그죠? 완전성 오류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겠죠. 당연히 완전해야 되는데 결측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없다든지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바로 데이터 완전성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 과정에서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손실되었을 때 완전성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테이블에서 주소가 빠지거나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이 빠진 경우에 오호, 이거는 아주 큰 문제죠. 주소가 빠지면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이 빠지면 몇 개를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바로 데이터 완전성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의 유형 중에서 다섯 번째로 데이터 형식,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의 오류, 즉 데이터가 예상된 형식과 다르게 저장될 때 발생한다. 내가 숫자로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문자로 저장이 되든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정한 표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문자로 지정한 전화번호가 문자가 아닌 숫자로 저장된 경우에 데이터 타입이죠. 형식의 오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바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넘버 타입으로 저장이 된 경우에 데이터 형식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데이터의 오류의 유형이 있었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데이터 오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죠.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 생성 오류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본 시스템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데이터를 생성하는 원본 시스템 혹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오류가 이미 발생된 채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생성 오류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불완전하게 생성을 하거나 오류가 있는 형식으로 제공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특정한 센서가 있어. 그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노이즈나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곳이 바로 센서인데 이 센서 자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하드웨어가 문제가 돼가지고 노이즈나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에 바로 이거는 데이터 생성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생성 오류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근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데이터 입력 및 수집 오류, 즉 사용자가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나가는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의 실수이거나
혹은 우리가 쓰는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또는 프로세스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기로 입력을 할 때 응답자의 응답을 10이라고 했는데 100이라고 적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으로 입력할 때 응답자의 응답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 입력 및 수집 오류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데이터 입력 및 수집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했는데 변경을 할 때 잘못 변경을 해가지고 트랜스폼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그죠?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변환, 트랜스폼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가 잘못 변환되거나 처리될 경우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문을 변경할 때 그죠? 변경을 하고 싶은데 잘못된 제품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죠? 그러면 뭐 사용자가 요청한 거랑 완전 그 고객이 요청한 거랑 완전 다른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품 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고객 정보를 실수로 삭제해 버리는 경우에 데이터 변경 오류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데이터 오류의 원인은 데이터 통합 오류가 또 있겠죠. 이건 통합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수의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뒤에 가면 우리가 데이터 병합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그래서 데이터 통합할 때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유지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할 때 데이터 형식 또는 데이터 값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니까 학번이 나오고 이래 돼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 오류가 발생한다. 이 말은 즉슨 A라는 테이블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주소가 아니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전화번호를 막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을 했고 B라는 테이블에서는 전화번호를 넘버 타입으로 저장을 했다. 근데 이걸 통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겠죠. 물론 오라클에서는 이 우리가 넘버 타입을 이렇게 막 캐릭터 타입으로 넣으면 오라클에서는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일어나긴 하나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의 관리라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는 비용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류를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빨간색 해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오류를 관리를 할 때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탐지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오류 탐지. 그래서 데이터 검증 규칙을 보면 데이터 오류를 탐지하는 데이터 검증 규칙을 당연히 정의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로파일링. 자, 프로파일링은 우리가 뭡니까? 에?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경찰 프로파일링 그런 것들도 있다시피 이거는 데이터적인 부분, 이게 이제 수사 기법으로 쓸 때는 뭐 특정인의 뭐 이런 심리적이나 행동적 이런 특성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예측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범죄 수사라든지 프로그램 분석에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프로파일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오류를 식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류의 로깅 뭡니까? 로그 데이터입니다. 그죠? 오류가 발생했는 시간과 뭐 누가 오류를 발생시켰는지 그런 거 로그 데이터를 남겨둠으로써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시간과 위치 등을 기록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트레이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류를 탐지하기가 그나마 수월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류 탐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관리할 때 데이터 오류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말 그대로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정확성, 에큐러시가 있게끔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으면 삭제하고 다시 재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오류 관리 프로세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에 대한 수정 및 관리를 체계화 시켜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오류 탐지도 좋고 오류 수정도 좋지만 아예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류 예방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데이터 입력 및 저장에 관한 검증 규칙을 정의하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며, 그리고 자동 검증에서는 데이터 입력 및 처리 과정을 수기로 하지 말고 자동화를 하고 자동 검증 규칙을 적용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육 및 훈련, 즉 데이터 사용자에게 데이터 입력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을 해주면 그나마 10개가 평균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그나마 절반이나 20%까지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데이터를 오류를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그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오류의 관리 방법으로는 데이터 오류를 모니터링을 또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오류 대시보드는 우리가 시각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고 추적을 하는 방법이 될 거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뭐 주기면 한 주면 주별, 아니면 한 달별 뭐 이렇게 주기를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오류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 보고 및 대응. 당연히 데이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신이 뭡니까? 상관일 수 없고 CEO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직원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신속하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오류 보고 및 대응 절차를 설정을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류 발생 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대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오류의 관리 방법에는 데이터 오류 탐지, 데이터 오류 수정, 그리고 데이터 오류 예방,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오류 보고 및 대응.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가공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데이터 정제입니다. 정제가 뭡니까? 필터입니다. 필터. 그죠?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의 빅데이터의 데이터셋을 정확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필터링 하는 거죠. 정제하는 거예요. 그래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의 목적은 분석의 정확도를 당연히 높이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정확도를 정제를 하고 나면 데이터의 품질이 개선이 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정제에 대한 내용, 목적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검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우리가 뭐 품질팀에 가면, 품질부서에 가면 품질에 있는 품질부서에서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원칙에 따라, 그죠? 데이터가 특정 기준이나 요구사항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당연히 데이터 품질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데이터 품질 검증은 토탈 7가지의 핵심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려고 이거는